안녕하세요. 전 세계 환자 수가 13억 명이 넘는 고질병, 고혈압을 지키는 서울대 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황인창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약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점점 의존하게 된다. 내성이 생겨서 점점 약을 독하게 써야 된다. 이런 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혈압은 혈관의 노화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점차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약을 조금만 써도 혈압이 잘 조절되는 분들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에 쓰던 약만 가지고는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의 용량을 올리거나 다른 계열의 혈압약을 추가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혈압약을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혈관의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약제를 조절해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의사들을 참 괴롭게 만들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활습관 관리 여부에 따라 혈압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게 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에 나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고혈압을 유발하던 그 생활습관이 교정되면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 비만으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한 분이라면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혈압 강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음식을 짜게 드시던 분들, 저염식을 실천하면 혈압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 많습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좋은 생활 습관들로는 정상 체중 유지, 저염식, 운동, 절주, 금연, 건강한 식단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생활 습관을 교정할 때마다 대략 수축기 혈압 5mmHg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압이 높아지는 게 오로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더라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죠. 흔히 저희가 혈압약은 안경과 비슷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땐 그 효과가 잘 유지되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시려면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거죠. 혈압약을 매일 먹어야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손상, 이로 인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매일매일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고혈압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 중 하나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느 진료 지침에서도 혈압이 약간 높다고 무조건 약부터 처방하라 이렇게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도, 혈압이 높은 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혈압약의 처방 시점과 용량 그리고 조합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압 때문에 진료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의사가 혈압약을 권했다면 이 양반이 별 고민 없이 무조건 약만 먹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 심혈관계 위험도와 현재 혈압이 약을 필요로 하는 정도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다양한 영양제들을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는 영양제 드시는 분들 더 많죠. 그래서 영양제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칼륨 보충제인데요. 적당한 양의 칼륨 섭취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염분 섭취량이 많은 고혈압 환자들에서는 칼륨 섭취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칼륨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혹은 스피로놀락톤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칼륨 보충제를 드실 경우에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칼륨 혈증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몸 안의 칼륨 농도가 너무 높으면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합병증,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받으실 때 본인이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높은 상태인지 이런 점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메가3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몇몇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약간의 혈압 강화 효과를 보인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섭취했을 때 혈압을 최대 4mmHg 정도 낮춰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복용하실 때는 본인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서는 혹시라도 약제 조정이 필요할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미생영양소의 함량은 사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혈압약을 드시든 다른 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이런 영양제를 드시는 게 대부분은
부담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에서도 영양제를 드시는 게 당장 크게 위험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것도 과학적 사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어쩌면 혈압약을 여러 개 드셔야 되는 연세가 많은 분들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혈압약 때문에 치매가 발생했다 이런 오해, 즉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하는 오해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혈압을 낮추면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연구에 따라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혈압 치료는 치매 위험을 13% 정도 낮춰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이 치매를 유발할까 이런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배기고혈압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 혈압을 기준으로 혈압약을 처방하면 환자분들이 복용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기력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혈압을 잘 측정해서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과 비교를 하고 이 부분을 진료에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약의 계열에 따라서 살펴보면 두 종류의 약이 이런 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 채널 차단제인데요. 이 칼슘 채널 차단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혈압약인데 이 약제의 기전은 혈관벽에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근육에 작동하는 약입니다. 이렇게 혈관의 근육에 작동하는 약이다 보니까 골격근, 팔이나 다리에 있는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근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 채널 차단제가 작동하는 근육은 팔다리에 있는 골격근이 아니라 혈관에 분포하는 평활근이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 혈압약 그 두 번째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베타 차단제는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잡아주는 약인데요. 교감신경은 운동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억제하면 운동 능력에도 약간의 영향이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운동선수 혹은 운동량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베타 차단제로 인한 운동 능력 저하는 굳이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고혈압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혈압약을 꾸준히 잘 드셔야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손상, 그리고 이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에 막연하게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혈압약이 내 몸의 이상혈압과 혈관의 손상을 매일매일 치료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대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이 때문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게 건강한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